제가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할 논문은 패스트 18년도에 발표된 Designing a True Direct Access File System with DevFS라는 논문입니다.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파일 시스템은 커널 파일 시스템의 형태입니다. 커널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모든 I/O 오퍼레이션들이 커널에 의해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신뢰할 수 있는 커널이 시큐리티나 파일 시스템의 시큐리티나 인테그리티, 크래시 컨시스턴시 같은 중요한 기능들을 잘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커널이 모든 I/O 오퍼레이션을 처리하는 커널 FS 파일 시스템 같은 구조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어 왔지만 최근 그 스토리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I/O 레이턴시가 수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까지 줄어들게 되면서 이러한 커널 파일 시스템이 큰 오버헤드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로는 모든 오퍼레이션들에 대해서 커널로 컨텍스트 스위치가 발생해야 한다는 점에서 발생하는 오버헤드와 그리고 커널 파일 시스템이 갖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레이어, 버추얼 파일 시스템 레이어나 파일 시스템 레이어, 블락 디바이스 레이어와 같은 여러 개의 소프트웨어 레이어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OS 레벨의 오버헤드를 줄이고 어플리케이션에서 스토리지에 직접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하이브리드 유저 레벨 파일 시스템입니다. 하이브리드 유저 레벨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파일 시스템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커널 레벨에 있는 것과 유저 레벨에서 라이브러리 형태로 제공하는 것으로 나누고 쉐어링이나 프로텍션 같은 컨트롤 관련된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커널 FS에게 처리하도록 하고 리드랑 라이트 같은 데이터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유저 레벨의 라이브러리에서 직접 스토리지에 접근을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오퍼레이션들이 커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스토리지를 통과한다는 점에서 커널의 오버헤드를 없앴다는 점에서는 장점을 가지게 되겠지만 이런 파일 시스템이 가져야 할 중요한 요소인 파일 시스템 인테그리티나 크래시 컨시스턴시 그리고 시큐리티 같은 것들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게 됩니다. 일단은 이 단점, 한계점에 대해서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파일 시스템이 제공해줘야 하는 세 가지 특성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인테그리티 같은 경우에는 하나 또는 동시적인 접근에 대해서 파일 시스템 메타데이터의 correctness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크래시 컨시스턴시 같은 경우에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크래시나 파워 페일러가 나더라도 이 파일 시스템 메타데이터가 컨시스턴시한 상태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마지막으로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그 I/O 오퍼레이션을 수행하는 주체가 권한이 있는 경우에만 I/O 오퍼레이션을 수행하도록 보장을 해주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런 하이브리드 유저 레벨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 파일 시스템 메타데이터를 관리하는 부분이 신뢰할 수 없는 유저 레벨 라이브러리 단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악의적인 프로그램이 이 마음만 먹는다면 이 파일 시스템의 인테그리티나 컨시스턴시를 보장할 수 없도록 망가뜨릴 우려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데이터 오퍼레이션들에 대해서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거치지 않게 되면 퍼미션 체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므로 시큐리티를 보장하지 못할 위험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플리케이션 간에 데이터를 공유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데이터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OS의 서포트를 받아서 적절하게 공유를 하도록은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다이렉트 어세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이브리드 유저 레벨 파일 시스템이 갖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어플리케이션의 진정한 다이렉트 어세스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논문에서는 디바이스 레벨 파일 시스템인 DevFS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DevFS 같은 경우에는 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전체 파일 시스템을 이 커널이나 유저 레벨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디바이스 하드웨어 단위로 옮겨가지고 이 디바이스의 CPU와 메모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커널을 거치지 않고 직접 디바이스에 접근을 하되 이 디바이스 안에 있는 신뢰할 수 있는 DevFS에서 모든 오퍼레이션이 처리하도록 보장을 해줌으로써 이 파일 시스템의 인테그리티와 크래시 컨시스턴시나 시큐리티를 보장을 할 수 있고 진정한 다이렉트 어세스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 DevFS의 디자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DevFS와 같이 파일 시스템을 디바이스 내로 옮기는 것은 많은 장점과 동시에 해결해야 할 챌린지들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 기존의 파일 시스템이 스토리지를 블랙박스 취급을 하고 하드웨어에 있는 컴포넌트들의 특성을 잘 살리지 못하는 것과 달리 이 디바이스 레벨에서 파일 시스템을 구현을 하게 되면은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로 스토리지가 가지는 I/O 큐에 대한 정보들을 활용을 해서 컨커런시를 높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지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지의 디램에 있는 배터리를 활용을 해서 이 크래시나 파워 페일러가 발생을 하더라도 이 파일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주요 데이터 스트럭처들이 플러시 되도록 보장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FTL과 기존의 파일 시스템이 뭔가 블록 올로케이션 같은 부분에서 중복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중복으로 처리하는 부분을 제거하고 한꺼번에 합쳐서 파일 시스템과 FTL의 기능을 한꺼번에 합쳐서 제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DevFS에서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활용을 했지만 이 마지막 아이디어는 활용을 하지 못하고 퓨처워크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 시스템을 디바이스 레벨로 옮기게 됐을 때의 챌린지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일단은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스토리지가 가지고 있는 CPU나 메모리 같은 것들이 이 호스트가 가지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성능이 떨어지고 많이 제한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파일 시스템이 OS와 분리돼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 OS에 있는 프로세스의 권한 정보와 같은 정보들을 볼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바이스 레벨 파일 시스템의 장점을 활용하고 또 한계점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DevFS에서는 다음과 같은 디자인 프린시플들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하드웨어의 패러렐리즘을 잘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 파일 데이터 스트럭처들을 잘 분리해 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유저 레벨에서의 직접적인 액세스를 포기를 하지 않으면서 이 파일 시스템 인테그리티를 잘 보장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드웨어가 가지고 있는 배터리를 활용을 해서 이 크래시 컨시스턴시를 간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디바이스 내 메모리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이 퍼미션 체크를 위해서 최소한 OS와 OS 레벨의 스테이트를 공유를 하되 되게 최소한으로 공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DevFS의 전반적인 디자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DevFS는 이 글로벌 파일 시스템 스트럭처와 펄 파일 시스템 스트럭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글로벌 스트럭처 같은 경우에는 이 다른 파일 시스템들처럼 슈퍼블락이나 빈맵, 아이노드, 디렉토리 엔트리와 같이 전반적인 파일 시스템을 관리를 해주고 이 파워 파일 스트럭처에서는 이 I/O 큐와 저너를 가지게 됩니다. 이 DevFS에서는 이 디바이스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많은 수의 I/O 큐들을 이렇게 파일별로 맵핑을 해줌으로써 하드웨어 레벨의 컨커런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이렇게 파일 맵이라는 스트럭처를 두고 있는데 이렇게 레드 블랙 트리로 파일 맵 스트럭처를 관리하고 파일 맵 안에서는 이 파일에 관련된 데이터 스트럭처들에 대한 포인터들을 관리함으로써 파일에 관련된 스트럭처를 하나로 통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다른 파일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DevFS에서도 POSIX I/O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이거를 위해서 유저 레벨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는데 이 유저 레벨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이 어플리케이션으로 받는 시스템 콜들을 후킹을 해서 단순히 그냥 DevFS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커맨드 형태로 바꿔준 다음에 커맨드 버퍼에 넣는 역할만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바이스 CPU에 있는 DevFS의 컨트롤러는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버퍼에다가 커맨드를 받게 되면 이 커맨드를 받은 커맨드에 있는 파일이 어떤 건지를 확인을 하고 해당하는 파일에 맞는 I/O 큐에다가 리퀘스트를 넣는 식으로 I/O 요청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DevFS에서 인테그리티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파일 시스템 메타데이터를 항상 DevFS에서만 수정을 되도록끔 보장을 해줌으로써 하나의 프로세스의 접근에 의해서는 메타데이터의 correctness가 보장이 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DevFS 같은 경우에는 여러 프로세스가 동시에 같은 파일에 접근하게 되는 과정에서도 이런 커널 트랩을 활용을 하지 않고 여기 파일 맵에 있는 여기는 적혀 있지 않지만 락을 활용을 해서 업데이트들을 하나로 시리얼라이즈 함으로써 여러 개의 동시 접근에 대해서도 인테그리티를 보장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DevFS에서 크래시 컨시스턴시를 어떻게 간단하게 보장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evFS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바이스 내에 있는 배터리를 활용을 해서 퍼시스턴스 스토리지의 로깅 과정을 제거해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배터리가 디램에 있기 때문에 그냥 인메모리에다가 저널을 써주게 되면은 만약에 크래시가 발생하게 되면 인메모리에 있는 저널을 바로 쓸 수 있게 되니까 이 인메모리 저널에서 이 퍼시스턴트 스토리지로의 저널이 항상 커먼 케이스에 일어날 필요가 없고 크래시가 일어났을 때만 이렇게 플러시가 되면 되니까 되도록 함으로써 이 저널링 파일 시스템의 문제점인 더블 라이트 같은 거나 이 로그 스트럭처드 파일 시스템의 문제점인 가비지 컬렉션 프로블럼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메모리 풋프린트를 최소화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코스트나 파워에 대한 제약 조건으로 인해서 디바이스에 있는 램 사이즈는 호스트 메모리보다 상당히 작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램 사이즈가 작은 거에 추가로 이 램 같은 경우에는 그 파일 트랜슬레이션 레이어에서 대부분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 로지컬 투 피지컬 블럭 매핑을 관리를 하는데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한 메모리 사용량은 512GB SSD의 경우에 2기가 정도를 이렇게 트랜슬레이션에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메모리 용량을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커널의 파일 시스템과는 달리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양이 굉장히 적은 DevFS에서는 메모리 사용량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DevFS에서는 세 가지의 기법을 제안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리버스 캐시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널 파일 시스템에서는 메모리의 양이 넉넉하기 때문에 메타데이터를 캐싱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제한이 없지만 메모리 사용량을 줄여야 하는 DevFS에서는 이렇게 메타데이터를 캐싱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한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DevFS에서는 아이노드나 덴트리 같은 인메모리 데이터 스트럭처를 이렇게 호스트에 메모리로 옮겨두는 리버스 캐싱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그럼 아래의 그립을 통해서 리버스 캐시의 메커니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호스트 메모리에 있는 캐시 같은 경우에는 DevFS가 초기화 될 때 공간을 할당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파일에 대한 클로즈 요청을 할 경우에 이렇게 메모리상에 있는 아이노드와 디렉토리 엔트리를 이렇게 호스트 캐시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해당 파일에 대한 오픈 요청이 오게 되면은 다시 이제 DevFS에서 이 스트럭처들을 사용을 해야 한다는 뜻이니까 일단은 호스트 메모리에 해당하는 디렉토리 엔트리와 아이노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다시 디바이스 메모리로 옮겨오게 됩니다. 이렇게 디바이스로 옮겨진 데이터 스트럭처 같은 경우에는 호스트 메모리에서 아예 삭제를 해버림으로써 리버스 캐싱으로 인한 발생할 수 있는 컨시스턴시 이슈를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풋프린트를 줄이기 위한 DevFS에서 제안한 방법 중 두 번째는 이 파일 시스템 스트럭처를 분리를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리버스 캐싱으로 인해서 호스트 메모리로 아이노드와 디렉토리 엔트리를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아이노드 중에서 어떤 필드는 파일이 클로즈 된 이후에도 접근이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버스 캐싱으로 인해서 호스트 메모리로 옮겨진 데이터 스트럭처를 수정을 하려면은 다시 디바이스 메모리로 옮겨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필드들은 호스트 캐시와 디바이스 메모리가 자주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오버헤드가 발생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아이노드를 호스트 아이노드와 디바이스 아이노드로 분리를 한 다음에 이 호스트 아이노드에는 파일이 닫히는 경우에는 접근이 되지 않고 열린 경우에만 자주 접근되는 부분을 담고 이 디바이스 아이노드에는 이 파일이 닫힌 이후에도 자주 접근되는 부분을 담아서 이 호스트 아이노드 같은 경우에만 리버스 캐싱을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온디맨드 메모리 알로케이션입니다. 파일과 연관된 인메모리 스트럭처 같은 펄 파일 저널이나 IOQ 같은 것들을 파일맵 같은 것들을 원래는 오픈시 생성을 하고 딜리트시 프리를 하는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 메모리 사용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그 인메모리 스트럭처가 필요할 때 그러니까 리드나 라이트 리퀘스트가 왔을 때 그때까지 할당을 미루고 파일을 클로즈 할 때 바로 이 메모리들을
프리해짐으로써 메모리의 사용량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퍼미션 체크를 위한 스테이트 쉐어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큐리티를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는 IO 오퍼레이션을 수행을 하기 전에 해당 IO 오퍼레이션을 수행하는 주체인 프로세스가 가진 정보와 그리고 그 프로세스가 IO 오퍼레이션을 요청하는 아이노드에 있는 권한 정보를 비교해서 프로세스가 오퍼레이션들을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주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커널 파일 시스템의 경우에는 프로세스 정보를 그냥 같이 한 OS에 있기 때문에 쉽게 확인을 할 수 있겠지만 DevFS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OS와 별도로 실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OS 레벨의 데이터에 직접 접근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을 하기 위해서 DevFS 같은 경우에는 OS만 접근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크리덴셜 테이블을 관리를 해주게 됩니다. 이 크리덴셜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호스트 CPU 넘버와 그리고 해당 CPU에서 현재 실행되고 있는 태스크에 대한 권한 정보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어떤 프로세스가 CPU에 스케줄 되게 되면은 이제 이 OS는 이 크리덴셜 테이블에 해당 프로세스의 권한 정보를 세팅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IO 리퀘스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 리퀘스트에 여기 지금 그림에는 안 나와 있지만 리퀘스트에 CPU ID가 태깅돼서 같이 전달이 되게 되는데 이 리퀘스트에 있는 CPU ID와 그리고 여기 테이블에 있는 고란 정보에 있는 리퀘스트에 있는 CPU ID로 이 테이블에 있는 고란 정보를 찾고 그리고 여기 파일 디스크립터로 알 수 있는 이 아이노드에 대한 고란 정보를 찾은 다음에 이 프로세스의 고란 정보와 아이노드의 고란 정보를 비교해서 이 오퍼레이션이 실행될 수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오퍼레이션을 수행을 해주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DevFS는 커널의 트랩 없이 모든 오퍼레이션들에 대해서 시큐리티를 보장해 줄 수 있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DevFS의 디자인에 대해서 살펴봤고 지금부터는 이밸류에이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실험 환경은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40개의 코어를 갖는 CPU와 128GB 메모리를 사용을 하였고요. 그리고 DevFS 같은 경우에 지금 커널의 드라이버 형태로 구현을 되었는데 그 당시 최신 SSD 스펙과 같이 4개의 CPU 컨트롤러와 2GB의 디바이스 메모리를 갖도록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능의 비교를 위해서 노바라는 커널 NVM 파일 시스템과 함께 3가지 버전의 DevFS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 나이브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나 이 다이렉트 어세스를 지원하지 않는 버전이고 이 캡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는 지원하지만 아직 다이렉트 어세스는 지원하지 않는 버전 그리고 캡 다이렉트는 이 2가지 모두 지원을 하는 버전입니다. 우선 하드웨어 레벨 파일 시스템으로의 다이렉트 어세스를 제공할 때 얻는 이점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기 위해서 이 파이벤치의 랜덤 라이트 워크로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의 그래프는 여기 라이트 사이즈에 따라서 각 파일 시스템들의 성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일단은 여기 다이렉트 어세스를 하지 않는 여기 라이브 버전 같은 경우에는 노바보다 성능이 낮게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라이브 버전이 높은 저널링 오버헤드를 가지지만 이 노바 같은 경우에는 로그 스트럭처드 구조를 사용을 해서 이런 더블 라이트 프로블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배터리 지원을 통해서 저널을 스토리지에 쓰지 않는 이 캡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이브 버전보다 27% 정도 높은 성능을 보여주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더불어 직접 다이렉트 어세스를 지원을 하게 되는 버전의 경우에는 이제 커널 파일 시스템인 노바보다 2.4배 정도 높은 성능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널리 사용되는 컴프레션 기법 중 하나인 스냅피 컴프레션에 대해서 성능을 비교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스냅피 컴프레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히 살펴보면 일단 파일을 읽고 압축을 한 다음에 그 압축된 결과를 쓰고 그 결과를 다시 파일 F싱크를 통해서 싱크를 하는 워크로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그래프는 파일 사이즈의 변화에 따른 각 파일 시스템의 성능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결과는 전 아까 살펴봤던 파일 벤치 워크로드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이 나이브 버전 같은 경우에는 저널링 코스트로 인해서 이 노바보다 성능이 낮게 나오지만 이 저널링을 해결한 캡 버전과 추가로 다이렉트 어세스를 지원하는 캡 다이렉트의 경우에는 노바보다 성능이
22% 정도 높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일 사이즈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렇게 성능 차이가 줄어들게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논문에서는 파일 사이즈가 증가를 하면 컴프레션이 런타임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성능 향상이 줄어든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DevFS에서 디바이스 메모리를 줄이기 위해서 3가지 정도의 기법을 사용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벤치마크로는 총 100만 개의 파일에 대해서 오픈, 라이트, 클로즈를 반복을 하게 되는 워크로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총 4가지의 케이스를 비교했는데 일단 이거는 베이스 라인이고 그리고 온디맨드로 파일 스트럭처를 할당했다가 프리하는 디맨드 버전이 있고 그리고 리버스 캐싱을 진행하되 디렉토리 엔트리에 대해서만 리버스 캐싱을 진행하는 경우 그리고 아이노드와 디렉토리 엔트리 모두에 대해서 이 리버스 캐싱을 진행하는 경우의 4가지를 비교를 하였습니다. 이 디밴드 같은 경우에는 파일 클로즈 시 파일 맵을 프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 원래는 그 파일이 언링크 될 때까지 프리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서 이 파일 맵에 해당하는 부분인 156MB 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추가로 디렉토리 엔트리에 대해서 리버스 캐싱을 하게 되면은 디렉토리 엔트리에 해당하는 만큼이 이렇게 딱 192MB 정도가 줄어들게 되고 이제 아이노드에 대해서도 리버스 캐싱을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아이노드를 호스트로 옮기는 부분과 옮기지 않는 부분을 나눠서 이 578 바이트 그러니까 100만 개니까 578MB에 해당하는 부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베이스라인과 최종 버전을 비교를 하게 되면은 메모리 사용량이 총 한 5배 정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메모리 리덕션을 하게 되면은 이제 성능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일 맵 얼로케이션이 언제 일어나고 프리가 언제 되는지에 대해서만 차이가 있는 디맨드의 경우에는 이제 베이스라인과 성능 차이가 크게 보이지 않지만 이 디렉토리 엔트리를 리버스 캐싱하고 거기에 추가로 아이노드까지 리버스 캐싱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스트럭처를 호스트 캐시로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서 성능이 14% 정도까지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메모리 리덕션으로 인해 성능이 줄어드는 것보다 여기에 다이렉트 어세스를 사용할 때의 성능 이점이 훨씬 더 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토리지의 성능이 점차 발전을 함에 따라서 수 마이크로 세컨드 정도로 레이턴시가 크게 줄어들게 되면서 이제 커널 I/O 스택으로 인한 소프트웨어 오버헤드를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왔던 기존의 방법 중 하나인 이 하이브리드 유저 레벨 파일 시스템의 경우에는 유저 레벨에서 직접 스토리지에 접근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 파일 시스템의 중요한 기능들을 어느 정도 타협을 해서 그러한 다이렉트 어세스를 이루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DevFS 같은 경우에는 파일 시스템을 완전히 스토리지 하드웨어로 옮김으로써 하드웨어의 이점을 활용하여 이러한 타협하지 않고 진정한 다이렉트 어세스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